조선 정조 시절 겉으로는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한양 도성의 화려한 불빛 뒤편에는 말 한마디로 앉은 자리에서 정승들의 곳간을 열고 눈빛 하나로 탐관오리들의 숨겨진 비자금 주머니를 털어낸다는 희대의 천재 사기꾼 독고 선생이 암약하고 있었습니다. 독고 선생은 날카로운 칼이나 칼잡이들의 무력을 전혀 쓰지 않는 대신 인간이 가진 가장 추악한 탐욕과 얄팍한 허영심을 칼날 삼아 거대한 사기판을 뼈대부터 설계하는 조선 최고의 심리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이번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조준한 거대한 먹잇감은 전국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살인적인 고리대금업을 하며 피를 빨아먹고 도성 최고의 겁으로 등극한 악독한 자산가 배대감이었습니다. 배대감은 천성적으로 의심이 병적으로 많고 대단히 영악하여 웬만한 야바위나 어설픈 수작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잔인한 인물이었기에 독고 선생은 아예 자신의 목숨을 단검 위에 올려놓는 역대급 사기 연극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독고 선생은 3일 밤낮을 굶은 듯한 거친 삼배옷을 입고 뼈만 남은 몰락 양반의 처량한 모습으로 변신하여 배대감의 삼엄한 사랑방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평범하고 낡은 한지 장부 한 권을 꺼내 보이며 오직 배대감의 귀에만 들릴 듯한 신비롭고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감, 평생 모은 가산을 단 3일 만에 10배로 불릴 수 있는 조정의 극비 북한산 은광도면이 내 손에 있소. 하지만 나처럼 힘없는 자는 관아의 서슬퍼런 윤을 피할 수 없으니 오직 도성을 움직이는 대감의 거대한 자금과 권력이 필요하오. 배대감은 독고 선생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겉으로는 흥미로운 척 허허 웃었으나 속으로는 이 건방진 사기꾼의 단물만 빨아먹고 역으로 등쳐먹을 잔인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배대감은 독고 선생이 가져온 은광도면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고 선생이 보는 앞에서는 태연한 척하면서도 등 뒤로는 자신의 신복들과 도성 최고의 광산 전문가 그리고 예조의 문서감정관들을 비밀리에 동원해 도면의 지질과 서체를 밤새도록 감정했습니다. 정밀한 검사 결과 놀랍게도 그 도면은 진짜 조정의 어인과 호조판서의 직인이 찍힌 국가 극비 문서가 확실하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배대감은 독고 선생에게 함께 은광을 독차지하여 조선을 쥐락펴락하자며 거액의 계약금을 건네는 척하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짜 거래가 이루어지기로 약속된 당일 밤 배대감은 약속 장소인 한강변의 외딴 집동 창고 사방에 자신의 무자비한 사설 칼잡이 수십 명을 미리 매복시켜 사방을 포위했습니다. 배대감은 약속한 돈을 건네는 대신 독고 선생의 목덜미에 차가운 칼날을 들이밀며 장부를 거칠게 빼앗아 들고 광기 어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내 놈이 천재 사기꾼 독고라는 것을 내가 진작에 알고 있었다. 내 매서운 눈은 결코 속이지 못한다. 이 도면은 내가 잘 쓰겠소. 그리고 내 놈은 이 자리에서 차가운 시신이 되어 한강바닥에 영원히 묻힐 것이다. 독고 선생은 목에 닿은 칼날 앞에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며 배대감의 흙 묻은 구둣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대감, 제발 이 천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내가 대감의 무서운 지혜를 과소평가했습니다. 독고 선생은 배대감의 무자비한 발길질에 짓밟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이 그동안 도성에서 모아두었다고 소문난 전 재산과 비밀 금고의 은빛 열쇠까지 모조리 빼앗기며 완벽하게 패배한 가련한 낙오자의 모습으로 관아의 포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배대감은 희대의 사기꾼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판을 짜 그를 완벽하게 파멸시켰다는 승리감과 우월감에 완전히 도취되어 독고 선생의 비밀 금고에 든 은자들과 은광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 자신의 가문 자금과 일가 친척의 돈까지 총동원하여 불법 매입 절차를 서둘렀습니다. 독고 선생이 관아의 차가운 지하 감옥 구석에 갇혀 절망의 세월을 보낸 지 3일째 되던 날 아침, 배대감은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합법적으로 매입했다고 믿은 북한산 자락의 깊은 은광터로 수백 명의 인부들을 이끌고 당당하게 입성했습니다. 배대감은 독고 선생에게 목숨을 위협해 빼앗은 도면을 보며 대지를 미친 듯이 파내려갔고 마침내 눈부시게 빛나는 은빛 덩어리들이 광산 바닥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자 이성을 잃은 광기 어린 웃음을 사방에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기쁨은 단 5분을 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광산 사방의 숲속에서 한양 한성부의 최고 판관들과 무장한 광군 수백 명이 들이닥쳐 배 대감의 손목에 차가운 쇠고랑과 포승줄을 사정없이 묶어버린 것입니다. 알고 보니 배 대감이 진짜 조정의 극비 문서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은광도면은 독고 선생이 수개월 전부터 영악하게 조정에 부패한 하급 관료들을 거액으로 매수하여 일부러 관아의 깊은 서고에 심어두었던 역사상 가장 정교한 위조 문서였습니다. 더욱이 광산 바닥에서 눈부시게 쏟아져 나온 은빛 덩어리들은 진짜 은이 아니라 독고 선생의 지시를 받은 채굴꾼들이 수주일 전부터 밤마다 비밀리에 땅속에 묻어두었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청동 찌꺼기에 서양의 은가루를 교묘하게 입힌 가짜 허상들이었습니다. 배 대감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국유지 은광을 채굴하려 한 것도 모자라 왕실의 재정을 조작하기 위해 국가의 지엄한 문서를 위조하고 국경을 어지럽히려 했다는 지독한 대역죄의 배후로 지목되어 한순간에 가문이 통째로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지옥 같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관아 감옥 구석에 썩은 집단 위에 웅크려 앉아있던 사기꾼 독고 선생은 자신을 단단히 묶고 있던 거친 포승줄을 너무나도 허무하고 가볍게 스스로 풀어내며 바닥에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금 전까지 포졸들 앞에서 보이던 찌질한 두려움이나 살려달라 애원하던 눈물 따위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감옥의 육중하고 굳게 닫힌 철문이 바깥에서 스르륵 열리며 도성의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의 최고 판관이 감옥 안으로 들어와 독고 선생을 향해 대단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배 대감이 독고 선생을 완벽하게 낚아서 잡기 위해 짰다고 믿었던 그 모든 미행과 추격전, 매복 작전, 그리고 독고 선생을 감옥에 쳐넣은 체포 사건까지 전부 독고 선생이 배 대감을 완벽하게 방심시키고 승리감에 취하게 만들기 위해 정교하게 연출한 거대한 연극의 대본이었습니다. 위심이 병적으로 많고 타인을 믿지 않는 배 대감 같은 자들은 자신이 사기꾼을 완벽하게 이기고 등쳐먹었다는 가짜 승리감과 역전의 쾌감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면 결코 자신의 전 재산을 한 번에 움직이지 않을 인물이라는 것을 독고 선생은 진작에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독고 선생은 스스로 덫에 걸려주고 스스로 칼날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전 재산을 빼앗기는 비참한 처지를 목숨 걸고 완벽하게 연기하여 배 대감의 경계심을 완벽한 제로 상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배 대감이 독고 선생의 비밀 금고를 털어서 챙겼다고 믿었던 수만 양의 자금들은 사실 독고 선생이 미끼로 던져둔 장부를 통해 배 대감 자신의 이름으로 도성 안의 가난한 백성들의 모든 빚을 강제로 청산하게 만든 배 대감 자신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들이었습니다. 배 대감은 사기꾼의 재산을 뺏는 줄 알고 신나서 돈을 움직였으나 결국 자기 돈으로 백성들의 빚을 다 갚아버린 꼴이었습니다. 한순간에 가문이 모든 재산을 국고로 환수당하고 지독한 대역죄인이 되어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된 배 대감은 때 하나 묻지 않은 하얀 비단 도포를 입고 감옥 문을 유유히 걸어 나오는 독고 선생의 당당한 모습을 바라보며 피를 토하듯 고함을 지르며 절규했습니다. 내 놈이 처음부터 나를 속이기 위해 이 모든 판을 짜놓은 것이냐? 당장 저 사기꾼 놈을 잡아 사지를 찢어라.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독고 선생의 손에는 배 대감이 가짜 은광의 매입 계약을 위해 합법적으로 도장까지 찍어 넘겨버린 도성 최고의 상권 문서들과 수십만 량에 달하는 합법적 황금 채권들이 단단히 쥐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배 대감은 완벽하게 독고 선생이 디자인한 파멸의 무덤 속으로 제 발로 기어 들어간 꼴이었습니다. 독고 선생은 사형수로 전락해 포승줄에 묶인 배 대감을 향해 차가운 눈빛으로 나직하게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대감, 하수들은 상대를 속이려고 기를 쓰지만 진짜 최고의 사기는 상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완벽하게 속여서 이겼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오. 대감의 그 눈먼 거만한 탐욕이 결국 대감의 목을 친 진짜 날카로운 칼날이외다. 독고 선생은 쏟아지는 찬란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유유히 대궐 문을 나섰고 그의 등 뒤로 배 대감 가문이 비참한 몰락과 사형 집행을 알리는 관아의 징소리가 요란하게 도성 하늘을 울려 퍼졌습니다.
적들에게 완벽하게 당하는 척 연기하면서도 상대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판을 짜고 움직여 결국 적들의 탐욕을 이용해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천재 사기꾼의 위대한 심리 두뇌 싸움을 담은 서사였습니다.